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사는 영어 문장의 중심이다. 또 항상 수, 태, 시제를 일치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사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영어 동사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비동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am, are, is, 과거형 was, were, was 이고요. 비동사의 원형은 be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쓰고 하는 가장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일반 동사고요. 일반 동사는 비동사가 아닌 모든 동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동사가 있는데요. 이 조동사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 쓰여져서 그 동사의 어떤 특정한 의미를 보태주는 동사입니다. 즉,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조동사 어떤 게 있어요? can, could, shall, should, may, might, will, 또 must와 같은 의미인 have to가 있습니다. 영어 동사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로 구분하였습니다. 비동사입니다. am, are, is, 과거형 was, were, was가 있고요. 비동사의 원형이 바로 be이죠. 해석하실 때는 뭐뭐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비동사 뒤에는 주어를 설명하는 형용사나 명사가 옵니다. 즉,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형용사나 명사다 라는 얘기죠. 예문 보겠습니다. She is pretty. 그녀는 예쁘다. 그녀는 귀엽다. 혹시 pretty라는 형용사 단어를 외우실 때 예쁘다로 외우시는지 예쁜 이렇게 형용사로 정리를 하시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용사는 형용사 뜻으로 정의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단어 자체에 예쁘다 이렇게 서술형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is, 뭐뭐이다 라고 해석하게 되는 비동사의 쓰임새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쁜으로만 정리하셔야지 is, 비동사와 함께 보태어져서 의미가 예쁘다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는 형용사 뜻으로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쁘다 이렇게 외우게 될까요? 제가 항상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어에는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하는 말이 맞잖아요. 즉, 한국어에는 영어에 없는 형용 동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를 외울 때 형용사로 정리를 잘 하지 못하고 우리 한국어에 형용 동사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쁘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잘 아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형용사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I'm a teacher, I'm a student.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동사의 사용이었습니다.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는요, 비동사가 아닌, 조동사가 아닌 거의 모든 동사를 바로 일반 동사라고 하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사죠. 걷다, 뛰다, 마시다, 먹다 모든 이런 동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동사.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한다. 제가 인트로에서 우리 하루에 한 달 정도는 영어 공부 4시간 정도 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네, 처음 우리 기초부터 다지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여러분의 기초를 다지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
도와주는 동사를 조동사라고 한다라고 했지요.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서 동사들의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will 이라는 조동사 한번 볼까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주어의 의지를 강조하는 조동사입니다. I will be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되고 말 거야. 꼭 될 거야. 이런 주어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can은요,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can의 과거형 could는요, 물론 can의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좀 더 공손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I can go to a party. 나는 파티에 갈 수 있어. 여기서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 자, 이런 규칙은 여러분이 항상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길을 건널 때 우리가 초록불에 건너잖아요. 그것은 초록불에 길을 건너야 한다라는 규칙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빨간불에 길을 건너게 되면 아주 위험하죠. 영어의 규칙은요, 신호등의 초록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매번 문법 정리할 때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되는 것은 제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동사 규칙은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온다 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기본 핵심과 그 활용 방법을 잘 알고 계시면 영어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나오는 규칙을 하나하나 잘 정리함으로써 우리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요.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영어 문장의 기본은 동사이다. 그리고 이 동사는 반드시 수, 태, 시제 세 가지를 일치해야 된다. 영어의 특징은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일치입니다. 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영어의 기본이 되는 동사에서도 수, 태, 시제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해 드립니다. 영어에는요, 12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기준으로 각 4가지 유형, 기본형, 진행형, 완료형, 완료 진행형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쓰는 시제가 현재이니까요. 단순 현재,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형식을 기준으로 기본형부터 살펴볼게요. He plays basketball. 단순 현재, 현재형 혹은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과거형은요. He played basketball. 미래형은요. He will play basketball.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사용합니다. 진행형 알아볼게요. 진행형의 기본 구조는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He is playing basketball. 현재 진행형. He was playing basketball. 과거 진행형. He will be playing basketball. 여기서 비동사만 변형을 시키죠. 현재, was, 과거형, 미래니까 will 사용해야 되겠고요. will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니까 비원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의 구조는 has나 have 플러스 pp 형태를 가져야 하는데요. 예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He has played basketball. he가 3인칭 주어니까 has를 사용하고 동사의 완료형 pp를 가져왔습니다. 형태가 항상 have나 has, pp 형태를 가져야만 한다. 과거 완료입니다. has와 have의 과거형이 바로 had이지요. 그래서 he had played basketball, pp 형태 유지해 줍니다. 미래는요. 항상 will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완료니까 완료의 교치 have 플러스 pp 형태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렇다면 he will have played basketball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3인칭 he이지만 will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have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완료 진행형 살펴보겠습니다. 완료 진행형 역시 완료라는 것은요. have나 has, pp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행형이니까 비동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진행형의 기본 구조는 비동사 플러스 ing입니다. 그런데 이 be는요. have와 has 뒤에 오려면 반드시 pp 형태를 유지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비동사를 bene의 pp 형태로 바꾸고 진행이니까 ing를 붙여주는 겁니다.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He has been playing basketball. 역시 3인칭 주어니까 has, ing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완료를 사용하는 bene을 넣었습니다. He has been playing basketball. 과거 완료 진행형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완료니까 역시 has나 have의 과거형 had를 사용하고요. 진행을 사용하니까 완료 진행을 표기해주는 bene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진행이니까 동사의 ing를 역시 붙여줘야 되겠죠. He had been playing basketball. 미래 완료 진행 역시 미래니까 will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료라는 거의 기본 구조는 항상 have나 has 플러스 pp였습니다. 그래서 완료라는 것을 표기해주는 구조 have been을 사용하고요. 진행이니까 동사의 ing를 붙였습니다. He will have been playing basketball. 이런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시제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12가지의 시제가 모두 중요하지만은요, 특별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형태를 통해 시간적 상황을 표현해 주는 것이 시제인데요. 먼저 현재 시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현재의 행위나 상태, 반복적 행위, 규칙적인 습관, 일반적인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를 표현한다.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장 속에서 시제를 밝혀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제를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파란 걸로 표기해둔 현재 시제와 자주 쓰이는 대표적인 부사들 이런 것들을 문장에서 빨리 확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시제는 현재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Always, usually, sometimes, often, never, generally, normally, currently, hardly, frequently. Every day, every week, every month, every year. 문장 속에서 이런 부사들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현재 시제로 결정하면 되고요. 다시 오른쪽에 제가 몇 개를 더 적어 놓았는데요. presently, routinely, periodically 이것들 뜻도 역시 현재, 반복, 정기적으로 이런 뜻이니까요. 일반적 사실, 불변의 진리, 그리고 반복적 행위, 규칙적인 습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장에서 이런 단어를 보이면 문장을 해석하는 것보다 그냥 현재 시제 이렇게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진행 시제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죠. 비동사에 ing를 붙이는 형태이다. 현재 진행도 현재 시제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이 있더라도 같은 단순 현재만 여러분이 자꾸 계산을 하시는데 단순 현재만 아니고 단순 현재, 현재 진행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도 시제 일치를 이룬 문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진행 불가 동사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have, belong, resemble, want, see, hear 이런 동사들은요. 진행이 안 됩니다. 즉 I am wanting you 안 되죠. I am belonging 안 되죠. 진행 형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진행 불가 동사의 진행 형태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법 정리를 했으니까 문제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The city tour bus usually 어떤 형태, 어떤 시제와 결합을 하든가요? 항상 현재형 arrives on time. 시내 관광버스는 대개 제 시간에 도착한다. 반복적 행위, 규칙적인 습관이죠. 그리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실, 불변의 진리, 항상 현재 시제. 자, 이런 정리를 분명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해석하지 않으셔도 문제를 풀었습니다. 해석 없이 푸는 문제가 많고요. 이렇게 풀어서 풀리지 않는 부분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It always 어떤 시제와 결합력이 좋던가요? 현재형이죠. Takes a maximum of 3 days to ship online purchase.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는데 최대 3일이 소요될 것이다. 언제? 항상 최대 3일이 소요될 것이다. 우리 always는요. 시제, 현재 시제와 결합이 된다. 그리고 배송이 최대 3일이 걸린다라는 것은 항상 그러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takes, 현재형이 되는 거죠. 가능하면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People, blah blah, these banks some of the most prestigious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world. 규칙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사람들은, 이 은행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금융기관들 중 일부로 여긴다. 이게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은 현재형. 그래서 우리는 정답 consider로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Equipment parts checked every month for the safety of factory workers. 공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매달 체크, 점검받는다. Every month, every week 기억하시죠? 항상 현재형. 이런 부사구는 항상 현재 시제와 어울린다. 그래서 현재 시제 are 선택하겠습니다. 5번 Most people usually paper books are better than e-books. 저도 모르게 better than 이라고 해버렸는데요. 뒤쪽 먼저 풀까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에 대한 보어,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자리로는 good도 형용사고요. better도 형용사여서 가능하지만 우리 빈칸 뒤쪽에 보이는 비교급과 결합하는 than이 있으니까요. 정답은 better로 선택합니다. 이제 시제 맞추러 갈게요. Most people usually 어떤 시제이던가요? 항상 현재형과 결합하죠. 일반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제 think 현재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니까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그 부분을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정답도 좀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는 미래에 대한 계획, 의지, 추측 혹은 예정을 나타내죠. 미래 시제와 자주 쓰이는 대표적인 부사구들 확인해 볼까요? Tomorrow, before 5 a.m., next day, next week, next month, next year. 모두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내일 5시가 되기 전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시점이니까요. In 3 hour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Until Sunday, the end of the week, the beginning of next month 모두 미래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는 과거에 발생한 일이나 사건, 과거의 동작 혹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과거 시제와 자주 쓰이는 대표적인 부사들 알아볼게요. Yesterday, at that time, in 1978.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시점이면 됩니다. 현재가 2020이니까요. 2019 이것도 과거 시제예요. 2 days 혹은 2 months ago 문장에서 ago가 사용이 될 때, last week, last가 사용이 될 때 문장 속에서 대표적인 부사들을 찾아서 우리는 빠르게 시제를 결정하자.
시제 문제는요, 해석을 하기보다는 문장에서 어떤 시제를 결정하는 요소를 빨리 찾아내어서 시제를 정해주는 것이 오류가 적습니다. 훨씬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6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에서 어떤 요소 찾아내셨나요? 문장 끝에 어고가 보이는군요. 우리는 과거 시제 was held를 선택하겠습니다. 7번 문장 속에서 우리는 tomorrow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시제 will come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8번은요. 네, yesterday가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과거형 rose를 선택합니다. 9번 문제는요. 아직 우리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인데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by the time은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부사절에서는 항상 현재형을 씁니다.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항상 현재형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대신에 주절에 my secretary will finish 주절의 시제가 반드시 미래임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규칙이 항상 접목되는 것은 주절의 시제가 반드시 미래 시제일 때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종속절의 시제가 항상 현재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주절의 시제, 미래를 먼저 확인, 그리고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의 시제를 현재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 문장 속에서 여러분은 last week 찾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과거 시제. 시제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오류도 없고요. 굉장히 쉽고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일, 행동 또는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에 미친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제이다. 그렇다면 현재 완료를 결정하는 요소는 어떤 것일까? 파란 걸로 블락을 시켰으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 항상 정리하셔야 됩니다. since를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since는 토익 빈출인데요. since 뒤에는 반드시 과거 시점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since 앞은 반드시 현재 완료 시제여야 합니다. 그래서 since를 기준으로 왼쪽은 현재 완료 시제, 오른쪽은 과거 시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장에서 for 5 days, for 5 weeks, for 5 months, for 5 years 이런 문구나 혹은 over the past 3 days, over the past 3 months, over the past 3 years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다면 문장에는 항상 현재 완료가 쓰여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완료 시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정한 과거의 시점보다 더 앞선 과거에 발생한 일이나 행동을 표현할 때 과거 완료를 사용합니다. 과거 완료는요, 문장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부사구를 찾아내셔도 되고요. 과거 완료 문제는 유달리 해석해서 시점을 찾아내는 문제가 많은 편입니다. 과거 완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for 10 years by last year. for 10 years는 현재 완료와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 by last year, 과거를 나타내잖아요. 과거와 for 10 years, 현재 완료가 함께 결합이 되면 과거, 완료 시제 사용하는 거니까 합치면 과거 완료를 풀게 하겠죠. 그리고 해석으로 푸는 예문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The CEO had reviewed the new contract very carefully before she signed it. 사인하기 전에 그 컨트랙트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한 게 먼저 일어난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바로 해석을 통해서 푸는 시제 문제입니다. 이쪽이 과거 형태, 사인한 것보다 먼저 일어난 시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를 찾는 이런 시점의 문제만 해석으로 풀어주고요. 나머지는 자주 등장하는 부사구들을 찾아내시면 시제 결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체크업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빨리 찾아내셔야 되겠죠.
문장 끝에 for the past 5 years 어떤 시제와 어울리던가요? 네, 항상 현재 완료를 사용하는 시제였습니다. 2번 since가 보이는군요. since 뒤쪽에는 항상 과거 시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since 앞쪽에는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규칙 생각하십시오. 여기 콤마가 있는데요. Acro technology has improved productivity by 20%. 이 문장은 앞에 가도 되고 뒤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since와 연결되는 부분은 반드시 과거여야 하고요. 앞문장, 주절의 문장은 반드시 현재 완료 시제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13번입니다. 역시 문장 끝에 last month가 보이고요. 그 앞에 personnel director for 8 years, for the past 3 years, for 2 years 이런 문장은 현재 완료와 결합하였죠. 현재 완료 그리고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를 나타내는 for 8 years와 과거를 나타내는 last month가 결합하여 우리는 과거 완료 had served라는 시제를 결정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since 보이는군요. since 뒤쪽 과거 시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확인하고 이 문장은 앞에 가도 되고 뒤에 가도 상관이 없지요. Her team has been quite successful. 뒤쪽의 시제는 반드시 현재 완료 시제여야 합니다. 공식입니다. 공식은 예외가 없죠. 항상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5번입니다. fo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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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먼저 볼게요. Our company has monitored 뒤쪽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현재 완료 시제를 결정짓는 요소인 for the past 5 months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렇듯 시제는 여러분이 해석을 하고 하나하나 맞추는 것보다는 문장 속에서 시제를 결정하는 요소를 빨리 찾아내고 시제를 확인하시는 것이 오류도 적고 훨씬 문제 풀기가 편안합니다. 시제 일치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의 내용을 꼭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는 현재 시제로 나타낸다.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이 규칙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예문으로 확인합니다. If your company offers a bulk discount to us, we will pay for it next week. 항상 주절의 시제가 미래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We will pay, 미래 시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절의 시제가 미래이니까 종속절에 if your company will offer, 미래 시제를 사용하기가 쉽죠. 그렇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규칙을 접목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항상 주절의 시제가 미래이더라도 If your company offers a bulk discount to us. 조건절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대신에 현재 offers를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B사가 저희에게 대량 구매에 대한 할인을 제공한다면 조건이죠. We will pay for it next week. 저희는 다음 주에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When Mr. Jenkins leaves the company, one of his colleagues will assume his duties. 항상 주절의 시제가 미래 시제인지 먼저 확인. will assume 미래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절에서는 When Mr. Jenkins leaves the company, Jenkins 씨가 회사를 떠날 때, 즉 퇴사한다는 의미겠군요. 퇴사할 때,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그렇다면 will leave가 아닌 현재형 lieves를 사용하는 거죠. 이 규칙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After, as soon as soon, s 스펠링이 두 번 겹치면 한 번만 발음합니다. as soon as가 아니라 as soon as, before, while, when, until, by the time, since.
조건의 부사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once, unless, in case that, in the event that.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들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에서 종속절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규칙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규칙이 시제 일치의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규칙이죠.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를 일치한다. 예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The president decided that she would attend the medical conference in Melbourne next week.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죠. decide. 그래서 종속절의 시제도 would attend,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니까 조동사의 will 또한 과거에서 바라보는 미래 시점을 표현하는 would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항상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는 일치한다. The President 회장님은 다음 주에 멜버른에서 있을 의학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종속절과 주절의 시제 일치였습니다. 시제 일치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건데요. 주장, 제안, 요청, 충고라고 제가 정리를 해두었잖아요. 단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insist, demand, ask, request, suggest, advise, recommend, command, require 모두 주장, 제안, 요청, 충고를 의미하는 단어들인데요. 예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 recommend that he should see the doctor. recommend 이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으면 원래 he는 3인칭이니까요. he, sees로 동사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앞에 recommend 동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see를 원형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원형을 사용해야 하는 규칙. 두 번째 예문 볼까요? The director asked that every employee should wear a name tag. ask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으면 every employee 항상 단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wears라고 동사를 쓰기가 쉬운데요. 항상 ask, 주장, 제안, 요청의 동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원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원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3인칭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현혹시키기 위함이죠. 3인칭이니까 당연히 s를 붙일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3인칭을 주는 거니까요. 우리는 속지 말고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되었다면 항상 원형을 사용하겠습니다. 똑같은 문법인데요. 하나 더 정리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essential, necessary, important, imperative, mandatory, advisable, natural, strange 이런 형용사들인데요. 이런 형용사들이 사용이 된다면 여러분들 역시 원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It is important that you 보통은 you니까요. 여러분 비동사 사용한다면 are를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imperative, mandatory, advisable, natural, strange 이런 형용사가 보이면 반드시 원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시제 일치 부분에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요.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과 더불어서 이렇게 원형을 사용하는 규칙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라는 규칙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6번 When he finishes his book, the publisher blah blah advertising it. 이 문제는 우리가 외웠던 규칙과 반대로 접목을 시키면 되겠죠.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를 나타내고 주절에서는 반드시 미래 시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 푸는 순서는요. when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확인하면은요. 주절의 시제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주절의 시제가 미래로 사용이 되어야지만 그 조건을 충족하죠. 하지만 이 문제는 거꾸로 풀겠습니다. when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현재를 사용하고 있으니 주절에서는 반드시 미래 시제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 will start로 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If
There is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절의 시제 some flights 뒤에는 반드시 미래 시제가 사용이 되어야 되겠죠. will be suspended. If there is heavy rain, some flights will be suspended. 폭우가 오면 어떤 항공편들도 보류될 것이다. 18번입니다. If, it. 자, 이제 우리가 찾는 조건절의 현재형을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 주절의 시제가 미래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will call로 미래 시제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조건절의 현재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It snows. 19번입니다. He will immediately contact you as soon as he 역시 as soon as 때를 나타내는 조건절입니다. 그렇다면 주절의 시제가 미래인 것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는 조건절의 현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험 결과를 받자마자 당신에게 즉시 연락할 것이다. 20번입니다. You will receive 역시 주절의 시제가 미래로 나와 있군요. 그렇다면 once 조건절의 시제는 당연히 현재형이어야겠군요. 어려웠던 시제 문제를 규칙을 접목함으로써 간단히 풀어보았습니다. 토익적인 마인드, 토익적인 문법 정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풀어볼게요. Actual Test 1번 시작하겠습니다. Target Electronics 이렇게 S, 회사에 붙는 S는 모두 단수 취급입니다. Target 전자회사는 그리고 The News, News라고 할 때 이 S도 단수 취급, ABC Motors 라고 할 때 모터 회사, 자동차 회사에 붙는 S도 모두 단수 취급입니다. 주어와 동사의 첫 번째 일치, 수를 일치하기 위해서는 주어의 수를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Changing its main distributor now. now는 현재 시제와 어울리죠. 현재 유통업체, distributor, 유통업체의 교체를 changing,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 단수면서 현재와 결합하는 시제를 고르시면 됩니다. is considering. 10번이 정답이군요. 2번입니다. We are very pleased to announce.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That Mrs. Wood, 블라블라, her new position as market analyst as of next week. as of next week. 미래 시제이네요. 이스트우드 씨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마켓 애널리스트, 시장 분석가라는 her new position, 새로운 직책에 근무를 시작하게 됨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As of next Monday, 미래 시제니까요. 우리는 will start, 미래 시제 결정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General production of semiconductors, blah blah, more than 20% since 규칙 나왔군요. since 앞쪽은 현재 완료, 뒤쪽은 과거. 과거 시제 몇층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was completed 과거 시제이니까요. 앞쪽은 현재 시제 has increased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The staff meeting is held. 현재 시제군요. 그러면 현재 시제와 결합될 수 있는 부사를 찾아라 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현재 시제와 항상 사용되는 것은 currently와 usually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찾아놓고 그 다음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 없이 푸는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선택지에 두 개가 골라진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 해석을 하셔서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Staff meeting, 직원 회의는 열립니다. At the conference room, located on the third floor, 3층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On the last Monday of every month, 매달 마지막 월요일, 이게 문제를 푸는 포인트군요. 매달 마지막 월요일,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답, usually, 보통 매달 마지막 월요일에 열립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currently는 현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매달 마지막 월요일에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열린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usually를 선택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Movie directors have been waiting for the opening of the American Film Awards ever since. 또 since가 나왔군요. since 앞에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진행 와 있고요. 그렇다면 since 뒤쪽의 시제는 어떤 시제가 오나요? 네, 과거형입니다. 규칙이죠.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규칙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일일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since 앞에는 현재 완료, since 뒤에는 과거, were announced, 과거 동사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Tomorrow morning, tomorrow, 미래 시제이군요. The sales director, 주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동사, 미래 시제 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Will meet for Beijing to meet with some potential clients and discuss various business issues. 제가 문제를 읽으면서 미래 시제군요.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문제를 처음부터 읽어갈 때는 그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짧게 기억하시면서 빈칸이 나왔을 때 바로 떠올려서 매칭하실 수 있으면 문제 풀 때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7번입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 regulations, 회사 규정에 따라서 in accordance with 따라서 라는 어휘 챙기고요. Wearing appropriate protective gear in the construction sites. 건설 현장에서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항상 건설 현장에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된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고 항상 변함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항상 반복되고 규칙적인 습관, 어떤 시제? 현재 시제. 규칙들 접목시키셔야 됩니다. 항상 현재 시제, 일반적인 진리. 그래서 우리는 is required, 현재 시제를 정답으로 골라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Before he majored in software engineering in graduate school. 대학원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하기 전에 Mr. Phillips a webmaster course at the State College in Syracuse. 시라큐스에 있는 대학에서 웹마스터 과정을 수강했다. 어떤 게 먼저 일어난 일인가요? 우리 시제 문제 중에 유일하게 해석을 통해서 푸는 문제 스타일인데요. 과거 완료 시제할 때 정리했었죠. 공학을 전공하기 전에 웹마스터를 먼저 전공했으니까 majored라는 과거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과거 완료 had taken을 선택하겠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학원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하기 전에 시라큐스에 있는 대학에서 스테이트 컬리지 주립대에서 웹마스터 과정을 수강했다. 그래서 전공한 것보다 수강한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는 과거 완료 had taken을 선택합니다. 9번입니다. Thanks to the success of advertising campaign, the number of our mobile phone subscribers blah blah at a steady pace for the last 6 months.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문장 끝에 나와 있군요. For the last 6 months,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것은 현재 완료와 어울린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선택지에서 현재 완료 골라보면 되는데요. 현재 완료 진행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 역시 현재 완료 시제죠. 그렇다면 has been doing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광고 캠페인 덕분에 지난 6개월간 우리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subscriber, 가입자가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쭉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제 문제 이렇게 풀어보니까 어떠세요? 시제는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영어 시험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역시 시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해석으로 푸는 문제와 여러분이 규칙을 정리해서 규칙을 접목시켜서 푸는 문제로 구분을 하시고요. 대부분은 지금처럼 문제에서 포인트를 찾아내고 시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10번입니다. until 보는 순간 여러분은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떠올리셔야 되겠죠. until을 보셨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주절의 시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주절로 가볼게요. will be 라는 미래 시제가 와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 빈칸은 어떤 시제가 들어가야 될까요? 미래 대신 현재, 당연히 현재 시제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현재 is reached. 11번에서 14번 문제는 letter, 편지군요. 이 편지를 보면서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문제입니다. Dear Mr. Bristow, thank you for your purchase of our new Z7 personal tablet. 새로 나온 저희 Z7 개인용 태블릿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We blah blah to. 자, 이 to와 연결되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뒤에 ing 형태까지 여러분이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You with advanced high-speed data technology. 저희는 최첨단 고속 데이터 기술을 제공해 드리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Be committed to. 자, 이 연결되는 be committed to까지. 이 to는 전치사니까 providing ing까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현재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are committed to, be committed to, 어디에 전념하다, 헌신하다의 뜻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12번보다 13번을 먼저 풀고 12번을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앞쪽에서는 우리 태블릿 PC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12번은 뒷문장과의 사이에 연결되는 문장을 골라야 되니까 13번을 먼저 풀고 풀겠습니다. If you are not 100% satisfied with a tablet, 태블릿에 100%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will be issued a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겠죠. 13번은 환불의 의미가 더 좋겠습니다. 환불, refund. 2번으로 정답 고를게요. 13번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12번 연결되는 문장을 고르기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쪽에는 태블릿 구매에 대한 감사 문장이었고요. 뒤쪽에는 100% 만족하지 못한다면 환불해 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환불 규정이 어떤 걸까요? Each of our items come with a 60-day money-back guarantee. 우리 모든 제품에는 60일 환불 보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불 규정이 어떤 거다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귀하의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개요 및 현재 청구서가 포함된다라는 내용이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요? A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e enclosed packet provides an overview of your data plan and current invoice. 동봉된 꾸러미는 귀하의 데이터 요금제 그리고 현재 청구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 As per your request, 귀하 요청에 따라 we have upgraded your internet service. 귀하의 인터넷 서비스를 상향했습니다. C. Please indicate your most convenient time for us to come and perform the installation. 설치할 수 있도록 가장 편리한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D. Your payment is due on the first day of every month. 비용은 매달 첫째 날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가장 맞나요? 환불 규정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제와 현재의 청구서에 관한 내용이 가장 어울릴 겁니다. 정답 A번이었습니다. If you should have further questions,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further 정답 A번으로 하고요. 어휘 문제는 여러분이 고민 없이 푸실 수 있을 건데요. 아마 12번 문제가 제일 까다롭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것은 약간 해석의 의미와 약간 국어적인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맥을 보는 연결의 의미들을 여러분이 좀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앞에와 뒤에를 가장 유연하게 연결하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았던 11번에서 14번까지의 문제를 여러분 해석 올려드렸거든요. 문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석도 완벽하게 완성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Power 7 형식입니다. 지문을 모두 읽고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풀다가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다시 지문을 읽으러 와야 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Power 7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어가면서 해당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바로 문제를 풀고 또 계속해서 지문을 읽어가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문제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15번입니다. 문제를 읽으실 때 키워드, 즉 제시어를 표기를 해두고 그 제시어에 맞는 지문을 읽다가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됩니다. 15번 For whom is the advertisement probably intended? 광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가? For whom advertisement intended? 자, 이렇게 세 개의 제시어를 간단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What is indicated about the ferry? 페리에 대해 언급된 것은 무엇이냐? What indicated ferry? 이런 제시어를 확인하시고 짧은 기억을 하셨다가 지문을 읽다가 이 부분에 와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기니까요. 우리는 제시어를 확인해 두었습니다. For whom advertisement intended? 이 광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가? 광고 내용이 어떤 대상을 하는지 지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Save time, 시간을 절약하세요. And aggravation with the Chattanooga River Ferry. 리버 페리와 함께 시간과 aggravation, 분노, 화남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Chattanooga River Ferry와 함께 시간과 분노를 아끼세요. No longer sit in uncomfortable traffic along the bridges that cross the Tennessee River in our fair city. fair, 아름다운이라는 뜻이죠. 또 명사로 사용될 때는 전시회라는 말이 있고요. 형용사로는 공평한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도시의 테네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더 이상 불편한 교통체증 속에 앉아있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단서를 좀 잡았습니다. 출퇴근할 때 굉장히 길이 막힌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한 뒷받침해주는 내용을 저기 뒤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15번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Just leave them there. 그곳에 두고 and retrieve them on your way home.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찾아가세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강 건너에서 차를 주차해놓고 페리로 출퇴근을 하고 다시 이쪽에 있는 주차해놓은 차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문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hattanooga River Ferry provides relaxing rides across the beautiful Tennessee River. 셔터뉴가 리브 페리가 아름다운 테네시 강을 편안하게 건너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Our spacious cabin and friendly crew will welcome you aboard with a kind smile. 아주 넓은 객실과 친절한 승무원들이 따뜻한 미소로 여러분들의 탑승을 환영할 겁니다. 반겨드릴 겁니다. Our departures start from Bells Park and Ridgeway and wind their way downtown in less than 25 minutes. 벨스 공원과 리즈웨이에서 매 시간 출발하고요. 25분 안에 다운타운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We are now offering weekly, monthly, and yearly passes for $30, $95, and $700 respectively.
우리는 현재 주간, 월간, 그리고 연간 탑승권을 respectively 각각 30달러, 95달러, 70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Don't worry about your car. 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We have ample room at the Bells Park and Ridgeway docks. 벨스 공원과 리지웨이 부두에 넓은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mple room,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Just leave them there. 차를 그곳에 두고 and retrieve them on your way home. 집으로 돌아갈 때 찾아가십시오. With a week, month or year ferry pass, your parking is absolutely free. 주간, 월간 또는 연간 탑승권을 구매하시면 주차료는 무료입니다. For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를 원하신다면 visit us at www.chattanooga.com 이쪽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해석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15번은요.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15번 정답은요. commuters to a city, commuter, 출퇴근, 통근자를 의미합니다. B번이 정답입니다. 16번입니다. 여러분 제시어 what indicated ferry, ferry에 대해서 언급한 게 무엇인가? 조금 전에 지문을 해석했으니까요. 제가 16번이라고 표기해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Our departures start from Bells Park and Ridgeway and wind their way downtown in less than 25 minutes. 페리가 승객을 다운타운까지 25분 만에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C번 It takes you right into downtown. 다운타운까지 25분 만에 가는 거니까요. 빠르게 혹은 바로 데려다 준다라는 의미로 C번을 정답으로 고르겠습니다. 제시어를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Part 7은 지문의 길이도 길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제시어를 확인하고 지문과 매칭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익은 시험 치는 요령, 마킹법도 중요한데요. 효율적인 마킹 팁 알아볼게요. 토익은 LC 45분, RC 75분 각각 100문제씩 총 200문제를 120분 안에 모두 풀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마킹만 잘해도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버실 수가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마킹법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꼭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시험 전날에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합니다. 막상 시험장에 가서 멈칫멈칫 하다가 소중한 몇 초 몇 분을 날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 번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서 바로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드셔야 시험장에 가셔서 OMR 카드를 받으시고 설명에 따라 OMR 카드를 기입을 하신 다음에 약 9시 50분쯤이 되면은 입실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신분증 검사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요. 신분증 검사에 따라서 약간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10시 3분에서 5분쯤이 되면은 교실의 감독관께서 문제지를 준비를 해서 모든 앞자리에 있는 분에게 나눠 드립니다. 그리고 앞자리부터 뒤로 넘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문제지를 받고 바로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기입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지가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즉 파본 검사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파본 검사 시간이 약 1분 40초에서 2분 정도가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혹시 시험 도중에 파본이 나온다면은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몇몇 학생들은 열심히 파본의 검사를 하고요. 그런데 몇몇 다른 학생들은 파트 5 문제를 풉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선택이시고요. 그런데 저는 파본 검사 시간에 파트 5 문제를 풉니다. 간혹 문제를 풀다가 감독관께서 지적을 하셔서 문제를 못 풀었다거나 또는 주변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파본 검사를 해서 풀지 못했다라는 후기가 있었는데요. 만약 감독관께서 지적을 하셔도 크게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파본 검사를 해줘야지
내가 문제를 풀 때 덜 티가 나겠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계속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2분이라는 시간이 참 크거든요. 자, 이렇게 파본 검사 시간이 끝나고 바로 LC의 디렉션이 방송에서 흘러나옵니다. Part 1 디렉션은 1분 30초 정도로 다소 긴 편인데요. 그럼 이때 LC Part 1에 손가락을 딱 끼워 두시고 계속해서 Part 5를 푸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OMR 카드에 체크를 하는 것보다 먼저 문제지에 표시하면서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해석 문제와 같이 문제가 바로 풀리지 않는 것은 넘어가시고요. 품사 문제나 문법 문제처럼 빨리 풀 수 있는 것 위주로 최대한 많이 풀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습하실 때 Part 1 디렉션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아야지 문제가 언제 시작하지? 와 같은 불안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자, 그럼 성우가 예문까지 모두 읽어준 다음 이제 Part 1이 시작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Now part 1 will begin. Number 1. 바로 넘어오셔서 몇 초간 사진을 보고 계시는 것이 좋아요. A. 자, 그럼 Part 1은 문제를 푸시고요. 바로 OMR 카드에 답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A, B, C, D 보기를 소거를 하시고 바로 OMR 카드에 표시하시면 되는데 나는 시험지에 표시를 하면서 소거를 해야 한다 라는 분이시라면은 이렇게 표시하지는 마세요. 하나하나 A, B, C, D를 적는 것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답은 작대기를 그어가고 답이면 동그라미, 애매하면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역시 답은 OMR 카드에 바로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Part 1은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OMR 카드에 표시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Part 1이 끝나고 Part 2 디렉션이 나옵니다. Part 2 디렉션은 Part 1 디렉션보다 훨씬 짧은 20초에서 30초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Part 5를 풀어주시면 Now let 됩니다. us begin with question number 7. 자, 그리고 Part 2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Part 2는 바로 OMR 카드에 답을 체크합니다. 어차피 시험지를 보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OMR 카드에 바로바로 답을 체크를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토익 고수이신 분들은 Part 2를 풀면서 중간 빈틈에 Part 5를 같이 문제를 풀지만 잘못하다가 Part 2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아니라면은 그냥 Part 2만 집중해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시험장 가시기 전에 혼자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본인의 실력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2 시험지에 오답이면 작대기, 애매하면 세모, 정답이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푸시면 되고요. 답은 역시 바로바로 OMR 카드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Part 2가 모두 끝이 나고 Part 3가 시작이 되면서 역시 Part 3도 디렉션이 나오는데요. 이제부터는 절대로 Part 5는 풀지 않습니다. 문제와 보기의 키워드를 미리 잡아두는데요. 시간이 좀 더 남으면 다음 문제의 키워드를 잡아주시고 대신 첫 문제로 다시 와서 키워드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첫 문제가 잘 풀려야지 술술 풀리기 때문이죠. 자, 문제가 시작이 되면 시험지에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고 답을 모두 찾은 다음에는 바로 OMR 카드에 표시를 합니다. Part 3와 Part 4 모두 이렇게 문제를 풀고요. 바로 OMR 카드에 표시를 하는데요. 즉, LC가 끝나는 순간 LC 100문제가 모두 OMR 카드에 마킹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하면 마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3분에서 5분 정도를 조금 더 세이브 할 수가 있겠죠. 문제와 보기를 읽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은 Part 3와 Part 4에서는 OMR 카드에 표시를 하지 마시고 문제를 모두 다 푼 다음에 LC가 모두 끝나고 난 후에 OMR 카드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OMR 카드에 답을 적는 것보다 답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잡고 푸는 것에 집중을 하시고요. LC가 모두 끝나고 RC를 시작하시기 전에 LC 마킹을 끝내시면 됩니다. 자, LC가 모두 끝이 나고 RC 시험 75분이 시작이 되는데요.
손목 시계를 가져가시면 좋고 아니면 칠판에 놔두는 시계를 보면서 RC가 시작되는 시간에서 75분을 이후로 계산하셔서 시간을 꼭 확인하면서 푸시면 좋습니다. 꼭 시간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파트 5가 어느 정도 풀려 있으실 건데 OMR 카드에 표시를 하면서 중간중간 풀지 않았던 문제를 풀어줍니다. 아니면 파트 5를 모두 다 풀고 한 번에 체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파트 5를 모두 풀고 마킹도 다 되어 있으면 파트 6로 넘어가시고요. 파트 6는 문제를 하나하나 따로 마킹을 하지 않고 한 세트를 모두 풀고 한 세트의 네 문제를 바로 OMR 카드에 마킹을 하시고 또 다음 세트도 다 풀고 네 문제를 바로 마킹, 이런 식으로 네 세트를 풀어주면 파트 6도 마킹이 다 되어 있겠죠. 파트 7만 남은 상황인데 즉 파트 7을 풀기 전에 다른 파트는 모두 마킹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트 7은 다중지문부터 풀어줍니다. 즉 176번부터 푸시거나 혹은 200번부터 앞으로 푸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한 세트당 5분으로 잡으시고요. 더 짧거나 더 길거나 상관없지만 시간을 체크하면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풀어주세요. 다중지문도 한 세트를 모두 다 풀고 난 후에 그 5문제를 한 번에 OMR 카드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다중지문도 한 세트를 풀고 그리고 5문제를 한 번에 체크,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합니다. 그럼 약 25분이 지난 후에 다중지문 5세트가 모두 끝이 나면은 176번에서 200번까지는 마킹이 모두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선택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서 앞으로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것이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남으실 건데요. 근데 여기서 방심하고 느긋하게 푸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훅훅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푸셔야 해요. 시간 관리를 초반에는 잘 해놓고 마지막에 느긋하게 풀어서 몇 지문씩이나 찍고 나왔다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단일 지문을 하나씩 풀어가는데 여기서는 한 세트를 풀고 바로 마킹을 하셔도 되고 또는 몇 세트를 풀고 마킹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선 크게 정해지진 않았고 자, 이렇게 풀다 보면 시험장에서 15분 남았습니다 라고 방송이 나오는데요. 우린 마킹도 다 해놓았고 문제도 단일 지문만 남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겠죠? 끝까지 집중해서 단일 지문을 풀어주시거나 혹은 다 푸셨다면 중간에 헷갈렸던 문제들 또는 풀지 않고 표시해놨던 문제를 푼다던가 아님 파트 5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종료가 되면 맨 뒷사람이 시험지와 OMR 카드를 모두 걷어가는데요. OMR 카드를 시험지에 보이도록 끼워서 제출하면 끝!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반드시 시험장 가시기 전에 연습을 여러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1초가 아깝기 때문에 바로바로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